김정숙 전문가와 또 함께하도록 할 텐데 오늘 이 시간은 어떤 관심 업종을 준비하셨을지 기대됩니다.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은 지주사 종목이 등장을 하네요. 참 지주사주는 할인받는 구조다. 이런 어떤 특성적인 부분들 때문에 외면을 받았었던 부분들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또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과거 지주사는 늘 디스카운트의 상징으로 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좀 사뭇 다릅니다. 지주사들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 사업구조 개편,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 등에서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의 증시 부양 및 기업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지주사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밸류업 구조조정 투명성 등 현 시장의 관심 포인트와 잘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 개정과 밸류 정책이 단기 전략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로 연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진 국내 지주사들은 장기적인 기업 가치 재평가 국면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단기적인 가열 양상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조정을 거치고 나서는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와 정책 추진 여부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관심이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지금 상법 개정에 이어서 이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배당 관련된 지주사의 행보를 또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투자 차원에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지주사 중 배당 성향이 기대되는 기업은 충분히 눈여겨볼 가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순이익이 늘어나면서 배당 성향도 점진적으로 상향 중인 금융지주사 및 대기업형 지주사가 배당과 성향의 균형을 기대할 만합니다. 국내 상장사의 배당 성향은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배당 소득 분리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새롭게 배당 확대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옥석을 가려야 하는데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자사주 매입 소각,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경우와 자사주 실적 등 꼼꼼히 따라 파악하고 꾸준한 배당 성향을 유지하는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에서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 PBR 업종에 대해서도 덩달아 관심을 높이는 것 같은데요. 지주사를 투자할 때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건 어떨지 한번 또 의견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시장 관심이 저 PBR 업종에 쏠리면서 지주사 역시 직접적인 수혜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주사는 일반적으로 비상장 자회사나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상당량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저 PBR 섹터로 분류되고 있고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낮게 평가되어 왔기 때문에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으로 더욱더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기업 구조 개편의 대표적인 수혜주로는 저 PBR과 지주사를 꼽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재평가가 지속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지주사 관련주를 관심 섹터로 준비를 하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책적인 기대감을 타고 또 주목을 받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정말 그 저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정책발이 소멸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내가 이거를 길게 가지고 접근해도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법도 해서요. 이 타이밍은 어떻게 보는 게 맞다 보세요? 지금 그 현 정부에서의 중시 부양책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단발성으로 지금 3,200포인트까지 해가지고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정책적인 것을 9월 주총에서 국회에서 통과를 하냐 안 하냐 그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또 재차 숨고르기 한 다음에 상승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는 다 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기업의 그 실적이 같이 연결되는 그런 그 지주 회사들만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송기훈 전문가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지주사 쪽. 지금 관심 가져볼 만한 적기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예, 충분히 관심 가져도 될 만하고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주 환원율이 지금 한 평균적으로 약 2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율이요 약 98%가 되고요. OECD 평균 주주 환원율이 약 65%인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낮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네. 이 상법 개정이나 이런 배당 분리과세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지주사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좋은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다 지주사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의견을 공통적으로 주십니다. 김정숙 전문가의 첫 번째, 지금 이제 뭐 종목도 잠시 후에 노출이 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채널 활용이 가능합니다. 검색하실 때 필살기 고수외전 이렇게 검색하셔서 채널을 친구 추가하시면 더 다양한 정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일지 이제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기업부터 확인합니다. 자, 먼저 살펴볼 기업은 SK스퀘어가 등장을 합니다. 뭐 올해 상반기에만 130%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특히 SK하이닉스 주가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 SK스퀘어 최근에 어떤 동향을 좀 보여주고 있나요? 인공지능 AI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ICT나 콘텐츠 등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서 반도체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적극 재편하고 있습니다. AI와 반도체 중심의 투자 전문 기업으로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3월 주주총회에서 2027년까지 약 3조 원의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AI와 반도체 분야의 혁신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AI 반도체 강화 전략에 힘입어서 2025년 상반기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실적 역시 창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AI 반도체 분야에 특화된 투자형 지주회사로서의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스퀘어는 지금 뭐 신사업 추진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습니다. 활동 영역들을 보니까요.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통신 인프라 같이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쪽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내용을 전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통신 인프라 등 ICT와 신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기업 실적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실적 급증은 SK하이닉스 실적 호조에 더해서 11번가 SK 플래닛, T맵, 그다음에 모빌리티 등 ICT 계열 자회사의 수익성 개선과 적자 축소가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신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전략은 미래 산업의 핵심 트렌드인 AI 반도체와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강화가 중기적으로 기업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적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쭉 정리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과열이 있었기 때문인지 증권가에서 나오는 시각을 보니까요. 단기 모멘텀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또 의견이 모아지더라고요. 전략적인 부분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더 바람직할까요? SK스퀘어는 AI 반도체의 확실한 성장 동력인 SK하이닉스의 실적 역량과 반도체 AI, 포트폴리오 강화 등 중장기 기업 가치 재무 안전성을 보고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주가는 실적과 현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가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쉬어가는 흐름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를 14만 원 이하로 목표가는 19만 원, 손절 가격대는 12만 원대로 중기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체적인 가격 라인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SK스퀘어가 김정숙 전문가의 첫 번째 탑픽으로 또 등장을 했고요. 다음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HD 현대를 준비해 봤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현대건설기기 같이 이런 또 많은 기업을 또 가지고 있는 산업형 지주사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죠. 지금 HD 현대를 어떤 이유에서 관심주로 탑픽으로 선정을 하셨을까요?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등 핵심 자회사들이 실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선과 해양 플랜트 양호한 글로벌 선박 발주 현황과 선박 기술 적용으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유 사업의 변동성이나 글로벌 경기 상황 등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조선
조선업 호황으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하반기 H현대는 조선업 슈퍼사이클 진입과 전력기기 등 기타 사업 부분의 호조와 LNG선 발주 재개 등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과 자회사들의 견고한 실적,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HD 현대를 탑픽으로 이제 선정을 하셨는데 그룹 상장사 중에서 자사주 비중이 가장 높은 쪽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거의 뭐 10% 수준의 자사주 비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주주 환원 정책도 그렇고요. 앞으로는 어떤 정책적 변화가 예상된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HD 현대는 조선 부분 계열사들이 2027년까지 순이익의 3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HD 현대 자체적으로 배당 성향이 70% 이상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통과 시에는 자사주를 보유한 많은 기업들이 소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명확하게 계획은 없기는 한데요. 기업 가치 노력 지속한다면 자사주 매입 소각 또는 교환 합병 등으로 사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또 진행이 나올지는 계속해서 그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HD 현대가 최근에 스마트 조선소라던가 AI 해양 솔루션 이런 디지털 투자에 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성장성에 어떤 경쟁력 강화를 불러일으킬까가 궁금해집니다. 예측을 좀 한번 해볼까요? 한국 조선사의 경쟁이 과거 단순 인력과 원가 중심에서 이제는 AI 스마트 기술력을 앞세운 초격차 기술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만성 문제였던 숙련 인력 부족과 산업 안정 공정성 효율성 저하 등의 해결책 안정적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투자는 단기적인 효율성 개선을 넘어서 미래 친환경 고부가치 시장 선점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상승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지주사 가운데서 또 HD 현대까지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기업을 눈여겨보시는 그 투자 포인트를 한번 압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시는 김에 접근 전략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 주시죠. 상법 개정안으로 최근 대형 지주사 및 가치주가 주가에 상승을 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계열사나 업황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 그룹 내 지배구조 투명화, 주주 환원 확대, 기대 등이 함께 작용하면서 수혜주로 부각되었습니다. 밸류업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하반기에도 관련 정책 효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가격 구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조정 시 분할 매수 접근이 가능하고요. 중기적으로는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12만 원 이하로 하시고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대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두 가지 관심주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두 분의 전문가가 각각의 관심 업종, 그 내에서 어떤 기업을 눈여겨보시는지 탑픽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정보 직접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SBS 비즈증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면 또 출연 전문가들의 라이브 방송이 종종 진행됩니다. 다양하게 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